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JSP를 같이 공부하게 될 최중범입니다. 자, 먼저 제1강에서는 JSP의 특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SP의 장점을 살펴보기 전에 JSP 이전에 기존의 기술들의 단점이 무엇이었는지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JSP의 장점, 좋은 점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존 기술들의 단점. 여러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HTML, 아주 기초가 되는 기술이죠. 이 HTML의 한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TML의 한계다. 첫 번째,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이미 작성되어진 정적인 페이지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한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정적이라는 말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정적이라는 것은 뭔가 다이나믹한 동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순수하게 HTML로만 페이지를 작성했을 경우에 어떠한 사용자가, 어떠한 클라이언트가 이 페이지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만을 보여준다. 사용자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누구든지 같은 내용. 자, HTML 태그를 보시면은 뭐 글자 크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어떠한 이미지를 넣는다든지 그러한 태그들이 있죠. 이렇게 작성되어진 페이지가 누가 요청을 하든지 간에 똑같은 내용만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변화되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이 불가하다.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요즘에 작성되는 사이트들 보시면은 대부분이 회원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돈을 받건 안 받건 그거는 사이트 맘대로지만 일단 회원가입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웹사이트 쪽에서 저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보를 저장한다는 얘기는 데이터베이스화 시킨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작업들은 왜 할까요? 사용자가 그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로그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 사용자만의 어떠한 작업들을 해주기 위해서 이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죠.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다고 치세요. 로그인이라는 절차가 없다면은 자기 자신한테 온 페이지, 편지들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었을 경우 서버 측에서 이것을 구분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의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검색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시킨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작업들은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순수하게 HTML만으로만 작성한 페이지는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이 불가하다. 자, 사이트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지속적인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요거는 특정 사용자가 a.html이라는 페이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요청한다는 얘기는 브라우저에 그 사이트, 파일이 속해 있는 사이트의 URL과 함께 파일명을 쳐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했을 경우 요청에 대한 응답, 결과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한번 뿌려지면은 그 뒤에 서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이 사용자의 브라우저에는 변화된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사용자가 링크 또는 버튼 이러한 액션을 가하기 전까지는 변경된 내용을
서버에서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인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요즘에 많이 생겨난 증권 사이트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사이트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겠죠.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누가 얼마만큼, 저도 증권은 잘 모릅니다만 현재 자기가 구입한 또는 구입하려고 하는 증권의 값을 실시간으로 알아야 되죠. 자, 이러한 작업들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HTML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을 통해서 HTML이 어떻게 구동하는지 구동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가 약간 좀 느리죠? 양해를 해주십시오. 자, HTML의 구동 방식. 자, 그림이 나왔죠? 왼쪽이 클라이언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사용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측이 서버가 되겠죠. 이 서버 안에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확장자가 HTML 또는 HTM 인 페이지들을 무수히 많이 저장을 해놨겠죠. 자, 사용자가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자, 뭐 http 어떤 사이트명 하고 엔터를 쳤을 경우 서버에 특정 페이지를 요청하게 되겠죠. 페이지를 요청하면은 서버에 들어있던 페이지의 내용이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로 전송이 됩니다. 자, 그럼 브라우저에서는 작성된 HTML 태그들을 해석을 해서 결과 내용을 뿌려주게 되죠. 자, 이때 뿌려주는 내용들이 동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아니죠. HTML로만 이루어져 있다면은 이 사람이 요청을 하건 또 다른 클라이언트가 여기서 이 페이지를 요청을 하건 똑같은 내용만을 전송을 한다는 얘기예요. 전송된 내용을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에서 해석을 해서 보여주겠죠. 자, 요거를 말로 설명을 해보면은 사용자는 서버에 특정 페이지를 요청하고 서버는 이미 작성되어 있는 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페이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자, 어떠한 사용자가 이 페이지를 요청을 하더라도 항상 똑같은 내용, 그리고 한번 요청을 하고 결과를 받았으면 변하지 않는,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 똑같은 내용. 자, 이러한 내용들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HTML의 구동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CGI의 활용과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GI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이 가능하다.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가능하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웹사이트의 특정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한다든지, 이 사용자가 우리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 자, 이러한 작업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음, 사용자가 입력한 값 또는 정보에 따라 서버에서 동적인 결과를 생성한다. 자, 이게 바로 동적인 페이지를 작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자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용자에게 온 이메일만을 보여줘야겠죠. 이 말은 A라는 사용자, B라는 사용자, C라는 사용자가 있을 경우 각각의 사용자가 똑같은 페이지를 요청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아이디 비밀번호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온 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결과물을 생성해서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에 뿌려준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 따라서 동적인 결과를 생성해서 보여준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러한 게 웹사이트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이 되겠죠. 자, 이때 CGI라고 하는 것은 자, Common Gateway Interface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는 뭐 C나 펄이나 PHP 이러한 다른 언어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요 작성한 언어를 웹사이트에서 구동을 시키면서 사용자가 어떤 페이지를 요청할 때 그때마다 각각의 프로세스를 생성을 하게 돼요. 프로세스라는 것은 하나의 작업 단위입니다. 자, 메모리를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서버에 있는 메모리, 특정 메모리 공간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서 어떤 동적인 결과를 생성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이 CGI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단점. 접속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니까 서버의 부담을 증가를 시켜줍니다. 자, 사용자가 1명, 2명, 3명, 4명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사용자마다 각각의 프로세스를 생성하니까 그 프로세스가 서버에 메모리, 리소스를 차지를 하니까 서버가 사용자가 많을수록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CGI가 어떻게 구동을 하는지 CGI의 구동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GI의 구동 방식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좌측에 있는 컴퓨터들이 클라이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클라이언트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이렇게 4명이 있다고 칠 때, 자, 이 4명의 사용자가 서버에게 특정 페이지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페이지를 요청을 하면은 A라는 사용자가 A라는 페이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페이지에서 CGI 관련된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겠죠. 자, 그럼 프로세스가 데이터베이스에 연동이 되어서 자료를 저장하기도 하고 불러오기도 하고, 자, 동적인 결과를 생성을 하죠. 그리고 나서 생성된 결과를 A라는 사용자에게 다시 전송을 하면 A라는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결과물이 보여지게 되죠. 자, 이때 결과물은 A라는 사용자만이 볼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결과물이 되겠죠. 다시 B라는 사용자가 A라는 페이지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B라는 사용자에 대한 프로세스가 또 생성이 돼요. 얘도 나름대로 일을 하겠죠. 일한 결과값 다시 전송을 하겠죠. 이어서 C라는 사용자가 똑같은 A를 요청. 그러면 또 C에 대한 프로세스가 생성, 일하고 전송하고, D라는 사용자가 요청, 프로세스 생성, 일하고 전송하고. 자, 그러면은 서버가 4개의 프로세스를 관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 메모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4명이 아니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면은 이 서버는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 아무리 이 컴퓨터의 성능이 좋다 그래도 10,000명 이상이 동시에 같은 페이지를 요구를 하게 되면은 도저히 소화해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런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블릿이라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 자, 서블릿은 무엇이냐? 서블릿의 활용법과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블릿은 자바를 기반으로 작성하므로 자바에서 제공하는 풍부한 API를 사용할 수 있고 객체 지향적으로 작성이 가능하다. 자,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왔죠.
자바. 자, 여러분들 자바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바는 java.sun.com 그 사이트, 그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 자바의 특징은 객체 지향 언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객체 지향, 이 단어에 여러분들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신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객체 지향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요소들을 부위별로 만들어서 전체를 조합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각각의 부위를 만들 때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한 기능 또는 속성, 특징들을 이미 정의를 해놓고 자기가 필요할 때 그 정해놓은 틀에 의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자기 프로그램에서 갖다가 쓴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객체 지향인데, 자, 더 이상 많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서블릿을 사용하게 되면은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이미 그 자바 썬컴사에서 이러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API,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윈도우 창 만들 때, 버튼 만들 때, 라디오 박스 체크 버튼, 채팅을 할 때 접속하는 클라이언트 이런 것들, 하여튼 무수히 많은 기능들을 이미 정의를 해놨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을 전부 다 가져다가 쓸 수 있다. 왜냐? 서블릿은 자바를 기반으로 하니까, 자바로 작성되는 언어니까. 자, 아주 대단한 장점이죠. 단 자바를 잘 알아야 서블릿을 잘 쓸 수 있다. 그런데 자바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한다. 그러므로 서블릿도 어려워할 수 있다. 그렇지만 포기하시면 안 되겠죠. 열심히 공부하셔야겠죠. 자, 이러한 장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CGI 같은 경우는 멀티 프로세스였어요. 사용자마다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작업을 했죠. 하지만 서블릿의 경우는 멀티 스레드. 자, 스레드는 프로세스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작업단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보다는 메모리도 덜 잡아먹고 덜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자, 각각의 사용자마다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스레드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서버의 부담을 극소화 시켜준다. 사용자가 많이 접속을 해도 부담이 덜 된다. 누구보다? CGI보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장점만 있느냐? 장점이 있으면은 항상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단점이 무엇이냐? 디자인을 표현하는 표현부와 논리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구현부가 분리되지 않았다. 어려운 말이에요.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사이트 보시면은 처음에 방문하면은 뭐가 뜨죠? 이미지도 뜨고 플래시도 둥땅둥땅 음악도 나오고, 자, 글자들도 막 휘황찬란하게 있죠. 이러한 이미지, 디자인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자, 그 내부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떠한 게 있습니까? 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넣고 로그인을 한다. 그럼 로그인을 했으면은 이 사용자가 우리 사이트에 회원이 등록된 사람이냐,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느냐 검사를 해야겠죠. 자, 그 검사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연동해서 아이디가 있느냐, 있으면은 세션을 주고, 그 세션에다가 이 사용자의 정보를 주고, 이 사용자가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사이트, 그러니까 같은 사이트 내에서 다른 페이지에 이동할 때마다 어떠한 이 사용자만의 정보를 가지고 뿌려준다는 얘기예요. 자, 요런 게 내부적, 논리적인 부분이죠. 요런 것을 구현부라고 하죠. 요러한 구현부가 서블릿을 작성할 경우 분리가 안 돼요.
서블릿 내부에 서블릿이 이러한 디자인적인 부분, 로직적인 부분을 다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이트를 개발할 때 엄청나게 고생하겠죠. 서블릿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서블릿 잘하는 사람이, 자, 프로그램 언어 잘하는 사람이 디자인까지 능숙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옆에 한 사람이 붙어서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디자인 부분, 로직적인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분리가 된다면 디자인 담당하는 사람은 디자인만 작성을 하고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지만 디자인은 디자인만 작성, 또 내부적인 로직적인 부분은 로직적인 부분만 작성, 그리고 나서 두 개를 합치면은 보다 전문적이고 능률이 있겠죠. 효율적으로 사이트를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서블릿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자, 요게 단점입니다. 자, 서블릿을 엄청 잘하고 디자인 아주 미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 두 개를 동시에 잘하는 사람, 서블릿 이용해서 사이트를 훌륭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가 충족되지 않는다면은 약간 어려움이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서블릿의 활용과 한계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다음에 어떤 것이 나오는지 자, 볼까요? 자,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서블릿의 구동 방식이 나왔네요. 제가 말로 다 설명을 드렸지만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림하고 똑같아요. 틀린 부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좌측에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서버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이 DB,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자, 사용자가 있는데 이 사용자가 어떤 페이지를 요청을 했다. 그러면은 그 페이지가 일단 페이지에 대한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고 요 A라는 사용자에 대한 스레드가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일을 합니다. DB에 연동이 시켜서 뭐 자료를 갖고 온다거나 검색한다거나 인서트 시킨다거나 삭제한다거나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일을 하는 도중에 B라는 사용자가 또 이 페이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프로세스 하나는 이미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하는 프로세스 내에서 또 하나의 스레드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스레드가 다시 DB에 연동해서 일을 하고 결과를 뿌려주겠죠. 또 C라는 사용자가 또 접속을 하면은 이번에는 또 하나의 스레드가 생성되고 일하고 뿌려주고, D도 마찬가지 스레드 생성, 일하고 뿌려주고. 자, 그러면 아까와 CG와의 다른 점이 뭡니까? 프로세스는 하나, 프로세스 내부에 존재하는 스레드가 사용자마다 생성이 된다. 자, 이런 방식을 멀티 스레드 방식이라고 한다. 장점이 되겠죠. 단점은 디자인 부분하고 구현 부분하고 분리가 안 된다. 자, 구동 방식을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배워야 될 JSP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JSP의 장점, 어떠한 장점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자바 가상 머신. 자, 요거를 용어로, 유식한 용어로 JVM이라고 합니다. 자바 버추얼 머신. 자바 가상 머신이 설치된 어떠한 운영체제에서도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실행 가능. 자,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가 몇 개 나왔는데요. 자바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컴퓨터, 기계가 아니에요.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자바를 구동시켜주고 실행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죄송합니다. 운영체제, 어떠한 운영체제? 자, 대표적인 운영체제는 뭐가 있을까요? MS 계열의 윈도우 계열,
다음 리눅스 계열 또 뭐가 있죠? 이 정도만 알아두죠 뭐. 자, 이러한 운영체제에서도 플랫폼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작업이 돌아갈 수 있는 밑바탕. 자,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다. 이 말은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JVM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리눅스건, 윈도우건, 어떠한 운영체제. 그러면 또 뭐가 있죠? 자, 애플 쪽에.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애플 계열 매킨토시. 자, 매킨토시 계열에서도 실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단 JVM이 설치되어 있으면. 자, JVM 돈 주고 사나요? 아닙니다.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바 기반의 언어이므로 자바에서 제공하는 풍부한 API와 멀티스레드 개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기법을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 자, 이건 아까 서블릿하고 똑같은 장점이 되겠죠. JSP가 내부적으로는 작성한 페이지가 모두 서블릿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 서블릿 아니냐? 서블릿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단 서블릿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고 JSP로 작성한 페이지를 컨테이너라는 게 있어요. 구문을 해석을 해서 서블릿으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서블릿을 메모리에 올리고 방문하는 클라이언트에게 결과를 만들어서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서블릿보다는 작성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보여주는 표현부와 내부적인 로직을 나타내는 구현부를 분리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효율적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자, 이게 가장 키포인트, 별표. 이게 JSP의 장점입니다. 디자인 부분하고 로직 부분하고 따로 떼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디자인 관련된 사람들은 디자이너는 디자인만 열심히 작성하고 일단 약속은 해야 돼요. 둘이서 그 프로그램 개발자하고 로직을 개발하는 사람하고 디자이너하고 우리 이렇게 만들자. 틀을 이렇게 잡자. 그럼 너는 디자인 담당해라. 나는 로직을 담당할게. 둘이 따로따로 딴 방에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붙이면 돼요. 이게 가능하다. 자, JSP의 아주 커다란 장점이 되겠죠. 자, 다음 작성한 컴포넌트는 언제든지 재사용 가능하다. 자, 요것도 JSP의 장점이 되겠죠. 요거는 JSP 뿐만 아니라 자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모두 공용적으로 통하는 장점이에요. 자기가 어떤 컴포넌트라는 거는 구성 요소예요. 객체에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요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주 괜찮은 거를. 근데 어떤 사이트, 제 사이트에다 그걸 한번 돌렸어요. 그 구성 요소를 남에게, 다른 사이트에 접목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용법만 알면은. 그러면 이거 갖고 장사해도 되죠? 컴포넌트 만들어서 자, 이거 얼마에 팔을게. 네가 사가라. 사용법은 이렇다. 그러면은 산 사람은 자기 사이트에 이 컴포넌트를 가져다가 붙여서 쓰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재사용이 가능하다. 자, 이러한 장점 이외에도 많은 장점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 정도만 보기로 하고, 그럼 단점은 없느냐? 단점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JSP를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점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별로 없어요. 배우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1강 JSP의 특징, 먼저 기존 기술들의 단점, 그리고 JSP의 장점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자, 제1강 첫 강의 들으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